지금 중국 축구대표팀의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던 중국이 지금은 탈락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표팀 수비의 핵심, 왕제나오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이탈했고, 일본, 사우디, 호주를 상대로 줄줄이 패배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본선행을 노리고 있는데요. 중국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전력은 약해졌고 분위기는 침체됐으며 남은 경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대표팀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그 몰락의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이번 대회는 이전과는 다릅니다. 참가국이 32개국에서 무려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에도 더 많은 본선 티켓이 배정됐죠. 이건 아시아 중위권 국가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엔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컸고 대표팀도 본선을 목표로 전열을 정비했죠.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첫 경기부터 일본에게 0대7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게도 연이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며 잠시 반등하는 듯 보였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본전에서 1대3으로 패했고 사우디와 호주와의 재대결에서도 패배하며 결국 3연패. 지금 중국은 2승 6패, 조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월드컵 3차 예선은 각 조 상위 두 팀만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은 플레이오프 가능성조차 희미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경기 결과와 조별 순위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회가 주어졌지만 중국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대표팀의 위기는 경기력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상 악재까지 겹치며 전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소후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왕제나우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고 대표팀에서 이탈했다고 전했습니다. 왕제나우는 이반 이바노비치 감독 체제 아래에서 가장 신뢰받던 수비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강한 피지컬과 빠른 커버 능력으로 중국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주던 선수였는데요. 그가 빠지자마자 수비 조직력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무너지면 전술 전반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코치진은 계획했던 전술을 다시 짜야 했고 중국의 전력은 한층 더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왕제나오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레이를 비롯한 다른 핵심 선수들도 최근 부상을 겪으며 훈련에서 빠졌던 이력이 있었고 이제는 부상 병동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팀 전체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 계속해서 변동이 생기면 강팀과의 경기에서 실점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팀워크는 물론 멘탈까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왕제나오의 이탈 이후 중국 대표팀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비 라인을 다시 정비하려고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미 기존 전술 자체도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주전 수비수들마저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수들은 경기 내내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완전한 멘붕 상태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반 이바노비치 감독의 전술 방향입니다.
지금 중국 대표팀은 지나치게 수동적입니다. 수비에만 매달리고 공격 전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위기에 몰렸으면 최소한 전술적으로라도 변화를 줘야 하는데 중국은 너무 뻔하고 단조롭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김민재 같은 주전 선수가 빠져도 조직력으로 그 공백을 메워냅니다. 실제로 지난 A매치에서 손흥민, 김민재 없이도 승리를 거둔 경기가 여러 차례 있었죠. 반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두 명의 핵심 선수만 빠져도 전체 팀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축구와 개인 의존 축구의 차이입니다. 한국 축구는 전체적인 밸런스와 패턴 플레이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개인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아무리 좋은 선수를 모아도 국제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력 약화가 아니라 축구 철학 자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는 점을 중국 축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2경기. 6월 A매치가 중국 축구에겐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대는 인도네시아와 바레인. 과거에는 승리했던 상대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국은 사실상 반쪽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왕제나오가 빠진 수비 라인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다른 수비 자원들도 경기 감각이나 경험이 부족합니다. 설령 2경기에서 모두 이긴다고 해도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이제 중국은 본선 직행이 아닌 플레이오프 티켓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 플레이오프에선 강팀들과의 피말리는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월드컵 본선을 가기 위해선 2번의 기적을 연달아 만들어야 하는 셈이죠. 중국 축구는 지금 경기력도, 분위기도, 운도 좋지 않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총력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은 2경기,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축구의 미래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연패, 부상, 전술 혼란, 그리고 무너진 분위기까지. 이 상태라면 월드컵 본선 탈락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강인 같은 핵심 선수들이 빠져도 조직력과 시스템 축구로 충분히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결정적 요인이죠. 중국은 지금 한국 축구 시스템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죠. 중요한 건 이번 6월 A매치에서 보여줄 태도와 준비입니다. 과연 중국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바레인과의 승부. 모든 건 그 2경기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중국 축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